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창업, 뭐 스타트업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스타트업을 아시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신데 성공이 보입니다. 여러분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네, 취업이다, 창업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오늘 제가 거기에 핵심 비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어, 최근에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얘기 들으셨죠? 4차 산업혁명 여러분 뭘까요? 혹시 IoT다, AI다, 블록체인 여러분 아십니까? 듣기는 들어봤는데 뭔가 블록체인이 온대. 그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의 파급력은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 또 그렇다고 하고 또 로봇이 우리 인간을 대체한대. 여러분 청년들이 경쟁자가 누구예요? 나중에 로봇이래요. AI래요. 인공지능. 그러면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로봇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일자리를 다 빼앗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그런 일자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사이트가 있어야겠죠.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수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보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잘 얘기를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4차 산업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종의 늑대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종의 늑대가 등장을 했다. 여러분 예전에 메르스라고 아시죠? 메르스 바이러스. 그게 계속 변종을 했어요. 그래서 백신이 안 먹히죠. 이 4차 산업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딱 뭐냐면 여러분 저 따라 해볼까요? 속도, 예, 그리고 범위, 그리고 구조의 충격. 예, 속도가 뭐예요? 정말 지금은 이 4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IT가 접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대가 빠르죠. 조금만 뭘 시간이 지나면 또 뭐가 바뀌어져 있고 시대가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런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 또 하나는 이제 범위예요. 이 범위는 또 뭐냐면 초연결 사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꿈꾸는 게 취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글로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인구가 750만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게 본투 글로벌이었거든요. 태생부터 우리는 글로벌에서 장사를 하겠다.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만 한다면 국내 마켓을 본다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가 구조의 충격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그때 피처폰을 판도로 바꿔버렸잖아요. 맞죠? 인터넷이 나오고 또 판도가 바뀌어버렸죠. 4차 산업혁명은 이처럼 이런 판도를 바꿔버리는 그런 아이템들이 어디서 나온다? 스타트업에서 나옵니다. 스타트업에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세 가지 기업을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하급수의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산술평균 방식으로 그냥 2 플러스 2, 2 플러스 2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1 플러스 10, 10 플러스 100, 100 플러스 1000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를 말하는 게 바로 기하급수의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만약에 돈이 그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버가 어떤 회사죠? 공유 자동차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유 자동차가 70조를 만드는데 7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100년 걸릴 걸 7년 만에 한 거예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사이트죠. 숙박 공유 기업이죠. 그런데 이것도 33조를 만드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워크라는 곳은 서울의 위워크가 2년 전에 그 한국 시장에 상륙을 했는데 공유 오피스라고 들으셔보셨죠? 공유 오피스. 완전 시장이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2년 만에. 그런데 이 또한 7년 만에 기업 가치를 23조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유. 예, 역시 아나운서님 똑똑하시네. 공유 경제입니다. 맞죠? 쉐어 이코노미라. 소유하지 않았는데 뭔가 소유한 것처럼 기업이 일어나는 거죠. 스타트업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고정비입니다. 그렇죠? 뭐 인건비를 줘야 되고 사무실을 임대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있죠. 그걸 아이디어로서 혁신을 더해서 공유한 거죠. 그래서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다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들은 저는 이제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르텔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래 마약 카르텔, 엘리트 카르텔. 스타트업이 그만큼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면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 1조를 만드는데 여러분 스타트업에서는 유니콘이라 그럽니다. 1조의 매출을 일으킨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거든요. 전설 속의 동물이죠, 유니콘이. 그런데 이 1조를 만드는데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 방법으로 하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한 20년에서 30년 걸리죠. 우리 아버지 세대들 제조 산업으로 하면. 그런데 지금은 좀 전에 보셨지만 미국에서도 통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6년에서 7년, 정말 길게는 10년 만에 1조 매출을 일으켜버려요. 여러분 취업을 하시겠습니까? 창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성공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 비싼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창업은 굉장히 지금 뜨겁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미국을 실리콘밸리를 잘 벤치마킹해서 한 4년 만에 실리콘밸리 정도 급으로 올려놨어요. 이 인프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1조 매출로 가는 데 있어서 나도 사장이 되고 싶다. 나도 창업가가 앙트레프리너라 그러거든요. 이 창업가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오늘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업 생태계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네. 과거 창업은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 생태계라는 것도 없고 주먹구구식의 사업이었어요. 치킨 창업하면 다 망하죠. 뭐 안 되면 뭐 음식점 장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업과 폐업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T의 기술 혁신을 더하면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 우리가 롱런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작은 아이디어가 있어. 생활의 불편함을 가지고 이걸 IT를 접목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농업에 뭐 비닐하우스에 ICT를 접목해서 내가 스마트 팜을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어땠냐면 내 혼자서 다 했어요. 맞죠?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아니면 뭐 처가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망하면 어떻게 해요? 연대 보증 서야 되고 그런 게 어떻게 돼요? 망하면 2대 3대가 망한다 해서 부모님들이 절대로 창업하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창업을 하면 자금은 돈 드는 게 없습니다. 돈이 10원도 일단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90%예요. 90%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프로세스를 아셔야 됩니다. 방정식처럼 내가 거기에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스타트업 미디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보를 좀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풋의 양이 많으면 아웃풋이 우아해지죠. 아이템이 우아해지려면 매력적이려면 인풋의 양, 지식의 양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걸 어디서 찾느냐? 아이디어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 미디어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기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고 한국의 기자들이 아까 스타트업을 인터뷰를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디어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 나는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겠다. 그런 미련한 짓을 절대로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해도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대박이죠. 하지만 선진국에 있다든지 아니면 동남아에 있다든지 아프리카에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갖고 와서 접목을 하면 또 성공한 모델을 잘 튜닝을 해서 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무실이 필요하면 보통 사무실에 보증금을 내잖아요.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걸 우리는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정부가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낼 필요도 없고요. 예비 창업자의 신분으로 일단 코워킹 스페이스에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처럼 그런 카페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또 그런 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스타트업을 준비한 친구들을 같이 만나서 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다음 인큐베이터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육 공간이죠. 보육하는 곳을 우리 인큐베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독립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독립 사무실에서 내가 사무실을 이제 좀 더 발전을 시키고 나만의 공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엑셀레이터를 만납니다. 이 엑셀레이터를 만나는데 엑셀레이터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업은 이 스타트업은 성공의 50%가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레이터를 9회 말 마무리 투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패를 결정짓는다.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해줍니다. 돈이 필요하죠. 사업은. 돈은 어디서 나와요? 이 벤처 캐피탈에서 뭐 10억에서 100억, 1000억까지도 투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공식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다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워킹 스페이스에 가면 나와 맞는 업종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게 1번 출구로 갈 거냐, 지하철역으로 표현하면 2번 출구로 갈 거냐, 3번 출구로 그 정보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왜 엑셀레이터도 많이 있고요. 인큐베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도 많이 있는데 나와 업종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이게 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엑셀레이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됐는데 여기까지는 석세스 플랜이 가동합니다. 내가 플러그만 딱 꽂으면 그냥 작동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가 정신이에요. 창업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열정과 도전과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결국은 그 벽을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공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오늘날의 플랜이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엑셀레이터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엑셀레이터 말 들어보셨어요? 엑셀레이터 이거 자동차에서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페달을 밟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속화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엑셀레이터는 창업 기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엑셀레이터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50%가 갈린다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성공의 멘토 같은 역할입니다. 트레이더입니다. 이 엑셀레이터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는 특히 팀 빌딩을 정말 잘 시켜줍니다. 이 팀 매니지먼트를 잘해서 사업의 아이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시키는데 1대1로 거의 밀착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청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아이템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시니어 분들은 또 뭘 못하냐면 시니어 분들은 경험과 노하우는 갖고 있는데 행동력이 좀 굼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IT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니어와 주니어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 대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라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권역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이 팀이 잘 만들어지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노먼 왓서만 교수라는 사람이 창업을 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창업을 할 때 동업을 하라고 할까요? 동업을 하지 마라 그럴까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창업을 하면 동업을 하면 나중에 동업에서 그것 때문에 다 깨지는 걸 볼 수 있죠. 잘 돼도 어때요? 뭐 재벌이 돼서 뭐 우리가 재벌 가 보면 대기업들 보면 막 형제들끼리 싸우죠. 잘 돼도 문제. 또 안 되면 내가 대학교 때 막 스타트업을 한번 하겠다고 친구가 꼬드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하다가 잘 안 됐어. 그럼 너 왜 날 꼬드겨 가지고 내 시간을 다 보내냐? 그래서 그것도 문제. 이래서 창업에 대해서 이 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팀은 주주 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두세 명이 창업을 했는데 3년 뒤니까 직원이 60명이에요. 강남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처음에는 뭐 1억도 안 됐는데 2, 3년 지나니까 투자를 벌써 한 100억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같은 팀이라도 처음에는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1억 이하였는데 나중에 갑자기 투자가 10억이 들어온다든지 50억, 100억이 들어오면 그 동업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동지입니까? 적입니까? 그리고 잘 되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이 하버드대 노만 왓서만 교수가 굉장히 할 일이 없으셨는지 500페이지를 가까이 이 내용이 뭐냐면 동업 관련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팀 창업에 대해서 써놨어요.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혼자 해야 될까요? 같이 해야 될까요?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쓰면 정부에서도 지원도 안 해줍니다. 잘.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CEO가 있고 CTO가 있고 CMO가 있고 CSO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2명에서 4명 정도가 창업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엑셀레이터 중에 프라이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엑셀레이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밀착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 프라이머에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치앱 엔젤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소수 정예를 관리해 줍니다. 많은 팀을 뽑기보다는 우리가 과외가 효과가 있죠. 그죠? 과외가 효과가 큽니다. 그렇듯이 이런 밀착 관리로 운영을 하는 곳이 있고요. 내가 만약에 글로벌 진출을 꿈꾸고 싶다. 그러면 글로벌을 전담하는 130명의 멘토단을 갖고 있는 스파크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 업종과 내 지금 아이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엑셀레이터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엑셀레이터 역에 내렸는데 1번 출구로 갈 건지 2번 출구로 갈 건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잘못 가면 엉뚱한 멘토를 만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습니다. 대기업이 신사업 아이디어를 얻고 사내벤처를 삼성전자의 C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신사업을 예전에는 사내에서 막 얻었는데 지금은 스타트업들한테 그 청년들을 우리가 대기업이 도와주고 오히려 M&A를 한다든지 사내벤처를 같이 키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사내벤처도 키우고 이런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롯데, 한화, 뭐 네오위즈, SK 이런 대기업들이 정말 많이 현재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의 D2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러분 그 테크 스타트업이라 그럽니다. 최근에 이제 IT 혁명이 막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로봇이다, 그 VR, AR, 뭐 인텔리전스, 모빌리티 이런 딥러닝이다, 이런 뭐 블록체인이다 이러면 네이버를 찾아가는 게 나아요.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는. 왜? 네이버는 IT 기업이죠. 네이버도 스타트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대기업이 됐죠. 그죠? 이렇듯이 이런 네이버 엑셀레이터를 찾아가는 게 맞고요. 내가 만약에 패션이다, 유통이다. 나는 뭐 옷 관련, 유통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롯데 엑셀레이터로 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제 어디로 출구로 나가야 될지 이제 보이죠? 이것만 잘 골라도 멘토가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내가 게임 사업이야. 게임 콘텐츠를 갖고 있어. 그러면 네오위즈, 네오플라이라고 이 게임의 엑셀레이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핀테크, 그리고 뭐 하나가 드림플러스라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그 만족도가 높은 엑셀레이터가 바로 한화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화 드림플러스가 최근에는 63빌딩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오히려 강남역에 무려 14층 규모로 한 3,000여 평으로 지금 전체를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꿈만 꾸시면 저기 안에서 인큐베이팅하고 엑셀레이팅 돼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제조 스타트업이야. 공장 뭐 이렇게 제조 부품 뭐 조선 이런 제조 스타트업이면 MP15이라는 곳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 벤처, 나는 사회적 기업을 원해. 그리고 나는 사회적 가치를 원하는 그런 아이템을 얻고 싶어. 그러면 서울에는 성수동에 있는 성수 특구처럼 소셜 벤처를 같이 육성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소풍이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굉장히 많은 엑셀레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정말 많은 지원 제도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팁스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엑셀레이터가 좋은 선발 기업을 선정을 하면 일부를 그 작은 규모로 투자를 하면 그 정부가 1+9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은 뭐 금액이 조금씩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10억 정도의 규모를 갚아도 되지 않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 제일 고민이 뭐죠? 돈이죠. 자금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금을 엑셀레이터들은 한 1,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를 소액을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마중물을 뜨게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또 도와주는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현재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